73강이요.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이라도 문맥에 따라 더 적절한 어휘, 단어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번에 한번 나왔지만 여기서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하고 이 어휘하고 사실 우리가 구분해서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쓰이고, 이 어휘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단어보다는 좀 범위가 좀 큰 그 무리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하고 단어를 구분할 때 어휘가 좀 큰 개념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이라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문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장에서는 이제 단어가 더 적절하겠어요. 두 번째는 한글은 세계 여러 언어, 문자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다. 이건 좀 웃기는 말인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죠?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물어봐요. 근데 의외로 엉뚱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이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우리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만드는 거죠? 세종대왕이 뭘 만드는 거죠? 그 한글이 뭐죠? 문자를 만드는 거죠. 우리 문자를 만드는 거지 우리 말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세종대왕이 우리 말을 그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말을 만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말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이 한글은 우리 문자를 이루는 말인 거잖아요. 예, 우리 문자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 이렇게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그는 국토해양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을 연임 또는 역임한 뒤로 낙향의 텃밭을 가꾸고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역임 이렇게 돼요. 역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자리를 두루 걸치는 거예요. 여러 자리를 두루 걸치는 것을 역임이라고 하고, 연임이라는 것은 한 자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몇 번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자리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연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열사 의거 백도를 지금부터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건 뭐 안중근이가 나오니까 당연히 의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의사라는 것은요, 무력으로 어떤 공적을 세우고 사망한 경우에 하는 말이래요. 이게 무력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열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떤 일을 도모하려다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국사에서 보게 되면 뭐 헤이그에 가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자결해서 누구죠? 뭐 제가 국사에 배웠을 때 이준 열사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일을 깨하려고는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때는 열사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냥 여러분 이제 공부를 다 많이 하셔가지고 알겠지만 요거 맞춤법으로 돌이죠, 돌. 근데 예전에는 리을 시옷 받침으로 이렇게도 했었는데 이제는 저 리을 받침으로 하는 돌이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조용히 근무하는 도중 와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앞에 조용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도중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요, 와중 같은 경우는요, 와자가요, 한자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물수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용돌이 와자예요, 이게. 소용돌이 와자. 그래서 와중이라는 것은요, 시끄러운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아, 시끄러운 가운데 뭐 이런 뜻인 거죠, 얘가. 그 다음에 그는 과로로 쓰러져 운명 또는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나오죠? 얘는 유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그 유명이라는 뜻이 요 앞에 있는 유자가 어둡다 이런 뜻이고 옆에 있는 명자는 밝을 명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삶과 죽음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달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달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운명이라는 것은 그냥 죽은 거예요. 예. 자, 우리 농구팀은 실력의 현저한 열세 또는 월등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상대팀에 패했다. 이렇게 됐죠? 현저한 열세 이렇게 돼야 됐죠. 여기서 현저라는 말 같은 경우가 무슨 말이에요?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열세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월등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등이라는 말하고 뒤하고 열세라는 말하고는 안 어울리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이게 시에서 썼어요. 월등한 열세 이렇게 만약에 시에서 썼어요. 이거 어떤 표현이죠? 이건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열악한 거잖아요. 세가 약한 거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썼어요. 이거 어떤 표현이죠?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만약에 시에서 이 표현을 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현저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상대팀에 패했다. 어저께 김연경이가 속한 흥국생명이 졌죠. 졌어요. 결승전에서. 그래서 아마 김연경이가 한국에서 뛰고 마지막 경기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김연경이라 그래도 이제는 안 뛸 거예요, 한국에서. 자, 현직 교사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불법, 의법한 과외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불법이 되겠어요.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불법이라는 것은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행동인 거죠. 근데 위법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거,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법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요. 그는 음식이 나오는 대로 먹어 버렸다 이렇게요. 그는 띄우고 음식이 띄우고 나오는 띄우고 대로 띄우고 먹어 띄우고 버렸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 나오는 하고 대로를 붙였을 거냐 띄었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한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여태까지 띄어쓰기를 보게 되면 이 대로가 그냥 의존명사로 쓰인 거냐, 여기는 의존명사로 쓰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띄어쓴 거죠. 근데 만약에 요거 는 대로 이렇게 쓰여가지고 어미로 쓰이느냐, 어미로 쓰이면 당연히 더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대로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로는 무조건 띄어쓰는 거예요. 예, 대로는 무조건 띄어써야 된다. 그 다음에 먹어버렸다 같은 경우는 본용어는 보조용어의 관계니까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처음부터 나에게 호감을 보였다. 이렇게. 얘는 특별히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탁에 생선을 졸인 반찬이 올라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졸인이 아니죠. 그렇죠? 예, 졸인이 아니죠. 졸이다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다 할 때는 저걸 쓰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생선 반찬이 나오잖아요. 뭐 생각하면 아주 쉽죠? 통조림 할 때 조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얘도 조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 이렇게 됐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요자가요 높임 표현이죠? 네, 높임 표현이잖아요. 높임 표현. 그러니까 얘 기본을 쓸 때 사전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어떤 단어를 찾아야지 기본형이 될까요? 보다요? 아니요. 보다를 찾으면 안 돼요. 얘를 알려면. 그럼 뭘 찾아야 될까요? 베다를 찾아야 돼요. 베다. 기본형. 그래서 베다가요 웃 어른을 보다, 웃 어른에 대하여 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베다의 배에다가 플러스 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배어요. 예. 그래서 배어를 줄인 거잖아요. 이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기본형이 배다다, 배다. 보다가 아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자성어요. 융통성이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이렇게 되죠? 예.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뭐죠? 예, 각주구검이라고 읽는 거예요. 각주구검. 다 알죠? 뭐 하도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또 그대로 하게 되면 색일각자예요. 배에다가 표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칼을 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칼을. 나중에 와서 찾아야지 해놓고 나서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배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 오면? 못 찾겠죠. 예. 자,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이 약속만 굳게 믿는다. 이렇게 되죠?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죠? 뭐라고 있죠? 이거 몇 년 전에 드라마에서도 나왔잖아요. 미생지신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미생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미생이라는 사람 이름과 관련된 말에서 나온 유래예요. 그 다음에 딸을 낳은 즐거움 이렇게 되죠. 딸을 낳은 즐거움 뭐가 되죠? 7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읽어요? 농화지경 이렇게 되죠. 농화지경 할 때 그 와자가 기와 와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여요? 실패. 실패.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아니고 옛날에서는 그 여자들이 꼭 익혀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바느질인 거 아니에요? 바느질. 옷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자가 저 실패라는 뜻이에요. 예. 좀 있다. 그 다음에 악교풀로 비판하 검은고에 기러기발을 붙여놓으면 음조를 바꿀 수 없다라는 뜻으로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교주 곳을 이렇게 했죠. 교자가 악교 교자예요. 악교라는 게 몇 번 말을 하겠지만 접착제가 되겠어요. 주자가 기둥주자예요. 그 다음에 배를 끌어안고 넘어질 정도로 몹시 웃는다. 답은 9번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어요? 배를 안고 웃는다라는 거잖아요.
포복절도라고 있잖아요. 포복. 배를 안고 이런 뜻이에요. 포복이라는. 자, 2번을 보게 되면 2번 뭐라고 읽어요? 수주대토. 수주대토. 3번은 미생지신이라고 있고 4번은 교주고술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었죠? 이게요.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이 뜻이 거의 같은 거예요. 여태까지 저거를 구분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냥 같은 뜻이니까 거의. 그래서 그냥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1번도 융통성이 없다. 2번에도 융통성이 없다.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같은 뜻이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뭐라고 읽어요? 경전하사. 경전하사.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고래 경자잖아요. 고래. 그 다음에 하자는요. 세 번째 하자는 새우 하자잖아요. 그래서 뭐 언젠가 서해안에 1년에 몇 번씩 거기에서 지역마다 뭐 대하축제 이런 말을 쓰잖아요. 대하축제. 큰 새우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고래 경자예요. 그래서 그 고래 잡는 배를 뭐라 그래요? 포경선이라고 해요. 근데 뭐 고래 같은 경우가 이제 하도 멸종 위기에 처해가지고 세계에서 잡지 말자 하는데 어떤 나라는 그래도 막 잡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일본이죠, 일본.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읽냐면 요거하고 7번하고 비슷하네요. 한 글자만 빼놓고요. 그렇죠? 농장지경이에요. 농장. 근데 여기서 장자는 구슬을 뜻하는 거예요. 구슬. 구슬장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기쁨을 뜻하는데 아들을 낳을 때는요. 저 구슬을 주나 보죠. 구슬 갖고 열심히 놀으라고. 근데 딸을 낳을 때는 실패를 줘요. 열심히 바느질이나 배우라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파암대수죠. 크게 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파자가 깨트릴 파자잖아요. 얼굴을 깨트리다 뭐 이런데 얼굴을 깨트릴 수는 없고요. 근데 그거 몰라도 되는데 대소라는 게 소자가 웃음소자잖아요. 웃음소자. 그 다음에 10번에는 뭐라고 읽어요? 양과 분비. 양과 분비라고 읽어요. 양과 분비.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과부 과자예요. 과부. 그러니까 두 과부가 이런 뜻이잖아요. 두 과부가 비자가 무슨 비자예요? 슬프다 비자죠? 슬픔을 같이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끼리 슬픔을 나누는 것을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용어구 범 잡은 포수. 포수가 뭔지 알죠? 총으로 짐승들을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포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포수가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을 가장 잡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범이겠죠, 호랑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리을이 되겠어요. 뜻한 일을 이루어 의기양양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의기양양한 호랑이를 잡았으니까. 그다음 벙어리 재판 이렇게 되죠. 뭐 말 못하는 분들을 비하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벙어리를 대상으로 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본인도 답답하고 그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음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배고픈 놈들로 요기시키란다. 요기가 뭐예요? 요기, 밥 먹는 것을 요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기를 자기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시키란다. 배고픈 사람한테 다른 사람 밥 먹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배고픈 사람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뭐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먹으라고 시키는 거니까.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미에 니 섞이듯. 백미는 뭔지 알죠? 흰쌀을 백미라고 해요. 근데 니라는 것은요, 벼를 뜻하는 거예요. 벼 알죠? 그 껍질이 아주 떨어지지 않은. 그래서 많은 백미에 그 니가 한두 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예. 많은 것 가운데 썩 드물어서 좀처럼 얻어보기 어려움을 비르는 말. 그 다음에 버들가지가 바람에 꺾일까? 꺾인다라는 거예요? 안 꺾인다라는 거예요? 안 꺾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어요. 한자성어로 뭐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보다 강함을 이루는 거. 뭐 외유내강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거요. 버들가지가 바람에 꺾일까? 이거 만약에 표현기법으로 물어보면 뭐죠? 의문문으로 썼잖아요. 의문문인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서리법이죠. 서리법. 서리법이라고 하고